각자 특성과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가장 합당한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질 레이저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개선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이창환입니다. 원장님, 질 레이저, 질 필러, 질 축소 수술 이 세 가지 다 질 안을 좁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모두 다 질 이완 개선을 위한 시술과 수술들인데요. 각자 특성과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가장 합당한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질압 측정 기계라는 좋은 기계가 있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완 정도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이완 용적은 한 55 미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수치가 한 65 미만으로 나간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질 레이저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65에서 80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 필러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 필러하고 질 레이저를 같이 하면 더 좋은 경우가 많을 수 있고요. 만약에 80 이상이 나오고 자연분만 횟수가 2회 이상이라고 하면 질 근육 손상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질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레이저 종류가 많다는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종류는 정말 많은 레이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통 CO2 풀악셀 레이저가 나왔었고 다음에 얼음야그 레이저가 나왔었고 최근에 가장 최신식으로는 RF 레이저, 고주파 장비를 이용한 질 레이저 축소술이 가장 최신 장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 효과는 대중소로 봤을 때 소중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질 레이저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질 건조증을 개선할 수 있고 만성 질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 3회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질 건조증이나 만성 질염을 동반한 경우에는 질 레이저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질 필러 제품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류는 정말 많이 다양한데요. 요새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휴먼 콜라겐 필러라고 해서 인체 조직에서 정제된 필러를 희석해서 쓰는 필러입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필러고요. 볼륨 자체도 많이 올라올 수 있는 필러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덱스트란이 포함된 필러입니다. 가격이 좀 비싼 단점이 있지만 제품의 응집도나 결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속 시간이 좀 짧은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질 축소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동반된 시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질축 교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질 점막 성형을 해야 되고 다음에 질 근육 복원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회음체 성형을 해야 되는 소위 4D 질 축소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상은 질압 측정상 80 이상의 초고도 질 이완이 대상이 될 거고요. 다음에 근육이 손상된 경우에 질 축소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효과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단점은 수술하고 나서 한 6주 동안 성관계를 못 하시고 약간의 통증을 동반한 수술 회복 기간이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기존 전제하에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질 레이저, 질 필러, 질 축소술에 대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오늘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